우리 몸에서 정말 재미있는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세포 레벨에서 세포가 재생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에 체충격파의 원리는 세포의 리제너레이션, 재생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리주비네이션, 젊어지는 거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체외 충격파를 미용 시술에도 쓰신다고요? 네,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서 말을 더듬으시네요. 네. 네, 맞아요. 진짜 미용 시술에 어떻게 체외 충격파를 쓰지 궁금하실 텐데 효과가 좋습니다. 당연히 좋으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죠. 네. 우리가 여태까지 뭐 스킨 부스터 그리고 콜라겐 부스터 다른 여러 가지 종류들을 써가지고 뭐 실도 있고요. 그런 효과들도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실, 보톡스, 스킨 부스터 얘네들의 공통점은 침습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사 바늘을 찌르거나 뭐 아무튼 아프다는 거잖아요. 아직 효과는 좋은데 나는 통증은 못 참겠어. 그거는 싫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인 거죠. 다른 이제 리쥬란이라든지 뭐 레티젠, 콜라겐이라든지 뭐 볼라썸, 레디어스, 칼슘 부스터라든지 울트라콜, PDO 이런 것들은 다 마취를 필요로 해요. 마취 크림이라든지 마취 주사라든지 실을 집어넣을 때 마취 안 하면 너무 아프겠죠. 그런데 체외 충격파는 마취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아플 것 같으시죠? 네. 네, 체외 충격파니까 되게 막 이름이 거창하잖아요.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막 충격을 막 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받아보면 톡톡톡톡톡톡톡톡 하는 느낌이에요. 만약에 불편감이 있다 하면 어느 정도 불편감이 있냐면 요런 부위 지나갈 때 살짝 치아가 시린 느낌 정도? 그 치아가 좀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스케일링 하셔도 좀 시린 분들이 있고 하듯이 요것도 뭐 치아가 좀 시려요 아니면 살짝 뭐 찌릿해요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막 큰 충격은 없고요. 턱이 아픈 분들이 만약에 미용 시술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아픈 턱관절 그 통증 근육 발통점을 지나갈 때는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증이 그렇게 심각한 통증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마사지 할 때 조금 뭉친데 누르면 시원 뻐근하면서 풀리는 느낌 있죠? 네. 그런 정도의 통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아픈데 에너지 내려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하고 버티시는 그 정도 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턱관절 통증 환자분들이 받아도 당연히 미용에 좋은 효과가 있고 미용 목적으로만 시행해도 당연히 미용에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얼굴에 처지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름 개선이라든지 얼굴의 결이나 색조 개선 이런 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 뭐 많이 아는 게 뭐 슈링크, 울세라, 뭐 써마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당연히 좋아요. 하면 좋고 한데 약간의 통증이라든지 뭐 볼페임이라든지 아니면 열에 의한 손상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한테 그 차선책 다른 장비로 좀 추천을 드릴 만한 게 체외 충격파 장비가 있어요. 이 체외 충격파 장비는 이 하이프라든지 RF라든 것과는 다르게 열을 이용하는 장비가 아니에요. 하이프나 RF,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링크랑 써마지 같은 경우는 울세라나 써마지 같은 경우는 열을 이용해서 피부를 지져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약간 오징어를 불에 구우면 바짝 타올라가지고 타이트닝 되고 리프팅 되는 거 이런 게 울세라 슈링크 원리거든요. 써마지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열을 이용해서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그런 장비들이에요. 그래서 열에 의한 뭐 화상이라든지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층이 조금 뭐 두 가지가 달라서 장비가 좀 다르고 기전이 좀 다르긴 한데 하이프는 초음파를 집중해서 이용하는 것이고 RF는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된다. 이것도 조금 아픈 경우가 있어요. 열 뜨겁기도 하고요. 난 그런 것도 싫다. 정말 안 아프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서 체외 충격파는 이 하이프처럼 열이 땅땅땅 찍히는 것도 아니고 고주파나 이 마이크로웨이브 이건 이제 온다나 리바이브 그런 장비거든요. 이런 것처럼 막 열을 가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체외 충격파는 표피부터 골막까지 표피, 진피, 지방층, 근막, 골막까지 쫙 작용을 해주는 충격파를 이용합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없어요.
이렇게 체외 충격파가 표피부터 진피, 지방, 근막, 골막까지 다 전달이 되면요, 우리 몸에서 정말 재미있는 반응들이 나타나는데요. 세포 레벨에서 세포가 재생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국에 체외 충격파의 원리는 세포의 리제너레이션, 재생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리주비네이션, 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포를 재생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다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기가 꽉 차 있는 폐, 이런 데는 아직은 제한적이고요. 그 에너지가 너무 갑자기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 미용 술식의 가장 큰 목적, 치과에서 하는 건 이제 두경부까지, 목까지예요. 이 쇄골 라인까지 이제 치과에서 술식이 가능한데, 여기에서 작용을 하면 세포가 성장인자를 분비해요. 성장인자를 분비하면서 섬유아세포들이 활성이 촉진됩니다. 섬유아세포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애들이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점점 살이 쪼글쪼글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꺼지고 하는 것들이 콜라겐 엘라스틴이 감소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게 섬유아세포의 역할인데, 이것들을 촉진한다. 그러니까 미용술식에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하면서 당연히 통증 유발 물질이 제거되고 발통점이 제거되고 항염작용이 있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통증 감소 효과가 있고, 또 통증 치료에 쓰시는 분들에게선 부수적으로 미용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더 좋은 작용들, 뭐 림프 순환 개선, 혈액 순환 개선, 혈관이 많이 생성이 촉진돼서 혈액 순환이 잘 되니까 혈색도 좋아지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인 환자분한테 체외 충격파를 권유드려서 해봤었어요. 그때 사실 저는 뭘 보고 있었냐면 안면 리프팅, 파샤 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많이 유행하거든요. 파샤 리프팅은 독일 바이어 건츠사의 레비나스 집중형 체외 충격파를 이용하는 안면 리프팅 술식인데요. 그거 파샤 리프팅은 이제 말 그대로 파샤라고 합니다. 그거를 근막이라고 해요. 근막을 리프팅하는 술식이다 해서 파샤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이오건츠사에서 레비나스에만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를 걸어놨어요. 어쨌든 근데 그 파샤 리프팅의 원리는 집중형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 체외 충격파를 이용하면 파샤, 근막만 리프팅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골막부터 작용해서 골막, 근막, 그리고 그 위에 지방층이 잘 대사될 수 있도록 해주고, 셀룰라이트도 개선되고, 그리고 진피, 표피층까지 콜라겐이 재생돼서 피부의 결, 탄력, 이런 것까지 재생이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체외 충격파를 이용한 안면 미용 술식이에요. 이걸 그래서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인분한테 해드렸는데, 지인분이 의외로 기미가 옅어졌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미는 대체 어떤 원리로 체외 충격파에서 옅어진 건지 저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기미 자체는 체외 충격파의 그런 적응증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기미가 옅어지고 안색이 밝아졌다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추측하건대, 체외 충격파는 보통 임상이 먼저고 그 후에 연구를 해서 결과를 밝히는 그런 순서로 이 시술이 발전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른 분들도 기미가 옅어지고 안색이 맑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원리였을까 하고 이제 봤더니, 체외 충격파에서 그 기미를 체외 충격파 자체가 멜라닌을 깨부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멜라닌을 깨부순 것을 멜라노솜이라고 하는데, 그 멜라노솜을 옆에 대식세포들이 탐식작용을 해요. 먹고 그거를 이제 배출해야 되는 거죠. 먹었을 때 그 멜라노솜을 잡아먹은 애들을 멜라노파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잘 분해되고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얘는 원래 림프순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배출되고 대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그리고 또 얘네들이 그 세포 재생, 얘네들이 원래 원칙, 체외 충격파의 원래 원리가 세포 재생이잖아요. 세포 재생을 촉진을 해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스킨 턴오버가 좀 떨어지거든요. 스킨 턴오버가 뭐냐면 표피의 그 바닥층에 있는 기저막부터 각질층까지 쭉 올라가서 탈락이 되는, 그걸 턴오버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에게서는 그 턴오버 주기가 28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화가 되면 될수록 그 턴오버 주기가 느려지면서 기저막층에 있던 멜라닌 색소들이
세포들이 각질층으로 올라가서 떨어져 나가줘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쌓여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얼굴을 칙칙하게 만들고 안색을 안 좋게 만드는데 그 턴오버 주기 자체를 빠르게 해주는 게 체외충격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가 잘 재생이 돼서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멜라닌이 쌓여있던 그 표피층이 잘 턴오버가 되게 해줘서 안색이 맑아진다. 이런 또 여러 가지 그런 가설들과 추측들과 그런 이론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죠. 그 표피의 기점막이라고 하는 것이 탄탄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표피의 기점막이 어느 정도 깨진 분들에게서는 표피에 있는 멜라닌이 진피까지 떨어져 내려와서 다시 진피 안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색소가 더 밑에 갇혀가지고 분해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의 대사작용도 촉진해주면서 기점막이 깨진 부위를 탄탄하게 다시 재생을 시켜주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피부를 맑게, 안색을 맑게, 기미를 줄이게 이렇게 하는데 잡티의 개선에도 좋더라는 게 체외충격파의 가설이고요. 그걸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되겠죠. 아마도 뭐 피부과 교수님들이 하시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걸 이제 사용하는 임상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통증도 개선하고 얼굴 붓기도 빼주고 금방 리프팅까지 해주면서 안색이 맑아지는 정말 일석몇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방면에서 안면 미용술식에 매우 좋은, 그리고 심지어 아프지 않고 비침습적인 그런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안면 미용술식에 사용 중입니다. 원장님 혹시 그러면 부작용도 혹시 있을까요? 체외충격파 부작용이요? 네. 아주 드물게 멍이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술자가 에너지 레벨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에너지 레벨이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미용술식에 보통 적용하지는 않고요. 항응고제를 드신다거나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와파린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겐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드물게 방사형 체외충격파라든지 아니면 집중형 체외충격파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타겟을 잘못 설정했을 때 이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명이 있는 분들이 원래 있었던 분들에게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생겨도 며칠 안에 다시 없어진다고 합니다. 발생을 해도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가벼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이명이 있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술자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특별히 다운타임이라는 게 없어요.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약간의 뭐 방사형 충격파를 쓰면 살짝의 발적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집중형 체외충격파를 이용하거나 하면 발적 자체도 그닥 걱정할 만한 수준은 전혀 아니고요. 얼굴이 그렇다고 막 붓는다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날 딱 하고 얼굴이 살짝 바로 약간 가볍고 갸름해진 느낌? 손으로 만져보면 세수할 때, 저는 제가 직접 하잖아요. 제가 직접 제 얼굴에 하고 나서 세수할 때 얼굴이 작아지는 볼륨 감소를 좀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인 효과도 확인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말씀드린 여러 좋은 작용들이 지연 반응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개선되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